자, 지난 시간에 확정력 했대, 그지? 확정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존속력이라고 한다 그랬지? 예. 확정력, 존속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의 행위는 확정되어 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두 가지의 것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다, 그지? 불가쟁력은 주어가 행정의 상대방이야, 그지? 행정의 상대방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지? 심판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청구기간이라고 말하고요.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이라고 말해, 그지? 물론 이제 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기간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일정한 청구기간, 제소기간이 넘으면, 그지? 넘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랬다, 그지? 그것을 불가쟁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가쟁력은 두 가지야, 그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180일. 여기 심판이야, 심판. 심판의 경우, 소송의 경우는 90일, 1년이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야, 그지? 법에서 숫자는 뭐 외우지 마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뭐 외우는 게 좋겠지. 너무 일반적인 거니까, 그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짧습니까? 있은 날이 짧습니까? 언제나 짧으면 뭐하러 둘 다 쓰겠노? 하나만 쓰지. 예. 언제나 짧진 않고요.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있잖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동적이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 둘 중에 있잖아. 둘 중에 먼저 만족하는 날이 제소기간이 됩니다. 있음을 안 날이 명백하면 딱 90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은 있음을 몰랐단 말이지, 그지? 근데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 자, 우리 남아경이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얘한테 뭐 하겠어? 통지를 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얘가 몰랐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뭘로 통지합니까? 등기로 통지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통상 등기는 며칠 만에 도착하게? 통상 며칠 만에 도착해, 등기는? 받아보니까 한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지? 그래서 얘가 나는 못 받았네, 나는 그날 받지 않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통상 행정기관에서 보낸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그날부터 기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지? 근데 실제로는 있잖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있잖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요. 현실적으로 안 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는 것은 누구도 입증하기 어렵지, 그지? 그렇잖아. 나는 못 봤다 그러면 어쩔 거야, 그지? 그래서 객관적인 정황상 알 수 있었던 날도 포함이 됩니다, 그지? 근데 단순히 알 수 있는 날이라고 말하면은 틀려. 판례에서는 있잖아.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이렇게 판례에서 쓰고 있거든. 그 말은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개연성 있게, 그지? 개연성 있게,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옛날에 행정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실제로 나온 문제, 그지? 옛날에는 행정고시가 1차에도 행정법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잖아, 그죠? 2차에만 있잖아. 여러분 좀 있으면 헌법이 행정고시 1차로 들어온다, 그지? 네, 그래요. 행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물론 뭐 그 전에 합격하면 되겠지. 헌법 들어오기 전에. 그럼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준비해야 된다, 그지? 네, 그래. 행정자치부 장관이 헌법 교수님이잖아, 그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근데 이제 행정고시 1차에 옛날에,
한 2005년도까지인가 1차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행정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데 있지. 5월 1일 날 통지를 받았어. 통지를 받았는데 안 읽어봤어. 안 읽어보고 그냥 시장님이 보내셨네 이렇게. 시장님이 나한테 왜 편지를 보냈을까 이러고 있다가 있지. 5월 6일 날 이때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 5월 6일 날 뜯어봤어. 그랬더니 나에 대한 시장님으로부터의 처분 통지서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 5월 1일? 그래요. 우리 노민수. 네? 5월 1일? 5월 1일. 하경이? 5월 6일? 그래요. 뭐가 맞겠어요? 실제로 본 날은 이날이지, 그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도달한 날 우리는 되게 봤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지? 원래 답안은 5월 6일이 답안이었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생각해봐라. 5월 1일 그 사람이 직접 그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때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복수 정답이 나온. 근데 이제 출제자는 말이지. 출제자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지만 대단히 비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요새는 시험 문제 내러 가면 있잖아. 이런 부분은 말이 날 것 같은 문제는 다 피합니다, 그지? 예. 근데 딱 막 고집을 부리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끝까지.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의견서를 쓰는 거지. 예. 정답 심사에 대한. 고집 부리면 안 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있은 날, 언제라고 둘 중에 먼저 도달한 날을, 그지? 기산점으로 삼게 된다는 거지, 그지? 예. 이거,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청구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행정행위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지? 예. 조금 더 생각난 김에 보충해서 설명하면 있잖아. 행정행위에 상대방이 있고, 그지? 상대방이 있고, 제3자가 있어. 그지? 예. 근데, 여기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굴까? 상대방이 제3자야.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야? 상대방이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대개 요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지? 그래서 원래 있잖아. 처분에 있음을 안 날은 상대방한테 주로 적용이 되고요.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 행위는 무슨 행위라 그래, 우리가? 제3자효 행정행위, 그지? 복효적 행정행위는 나한테 한 행위가 아닌데 얘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자꾸 먼지가 날려, 그지? 시끄러워. 건축 허가 좀 취소해 주시오. 내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지? 예. 나한테 연탄 공장 허가를 내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제3자는 그런데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얘는 상대방한테, 얘는 제3자한테, 상대방 제3자. 요렇게 주로 적용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시원아? 네. 너 5월 1일 뭐 하니? 아무것도 안 해. 5월 1일 날은. 5월 3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 자식아. 그지? 예. 원선이 5월 1일 날 뭐 합니까? 집 갑니다. 집에 갑니까? 5월 2일 날은 집에 가서 놀겠지? 그래.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가 있잖아. 황금, 그지? 예, 그래요.
계획이 없는 사람 반성해야 돼, 자기 인생을. 우리 집 꼬마는 어때요? 방학이야, 방학. 단기 방학이라 그래도 요새는. 그래요. 자, 불가변력은 있잖아. 불가변력은 주어가 행정행위는이야.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여기는 주어가 뭐랬어? 행정의 상대방은, 그지? 행정행위는 요 일정한 성질상 고도의 뭐가 있는 행위? 공신력. 신뢰를 주는 행위는, 고도로 신뢰를 주는 행위는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지? 여기서 변경이라는 말은 뭘 말해요? 취소나 철회를 말해요. 취소와 철회. 예. 고도의 공신력 있는 행위는 취소나 철회를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이지, 그지? 예. 여러분, 행정고시를 공부하는데도 행정법이 중요하지만 로스쿨을 가는 학생들한테도 행정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감이 있지?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고학년 돼서 배워. 헌법 배우고 나서 나중에 배우거든. 그리고 시험 문제도 헌법을 중심으로 출제되니까 행정법은 잘 못해. 예. 그래서 이 학부 때 행정법을 좀 해놓은 게 요거 또 헌법은 학부 때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심화된 걸 배웁니다. 로스쿨에 가면 행정법은 요거 똑같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면 그냥 로스쿨에서 그냥 거저 먹습니다. 예. 로스쿨 선생 중에 있잖아. 제일 힘든 선생이 민법 선생님 제일 힘듭니다. 민법, 헌법, 형법 교수님들 힘듭니다. 예. 내볼 때 그분들 한 20% 월급 더 줘야 됩니다. 예. 행정법 선생님들 안 힘듭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막 치열하게 공부해 와가지고 자꾸 댐비 들면 어렵잖아, 그지? 근데 행정법 잘 모르니까 질문을 잘 안 해. 예. 그 말은 뭐야?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지금 잘 공부해서 있잖아. 다시 써먹을 수 있도록. 예. 근데 사실 우리는 한 학기 지나면은 지우개로 다 지우고 가지, 그지? 그래요. 행정행위는 고도의 공신력이 있는 행위는 있잖아. 취소 처리를 하지 못한다, 그지? 두 가지의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 확인행위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야. 나중에 배웁니다. 확인행위가 뭔지. 확인행위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주로 뭔가 하면 재결이야.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 수익적인 행위야. 수익적인 행위는 나한테 덕이 되는 행위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강한 신뢰를 심어주지, 그지? 요거는 뭡니까? 두 개는 주로 판단과 관련되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행정심판의 결정 내용을 우리는 재결이라 그래. 소송의 결정 내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 판결이라 그러지, 그지? 판결에 대비하는 말이 바로 재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처음 들어보잖아, 그지? 노민수 처음 들어보지? 네, 그래. 노민수 처음 들어본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이런 겁니다. 국가가 큰 사업을 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땅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주인한테 땅 좀 팔아. 우리 여기 공단 지어야 되는데 땅 좀 팔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지? 얘가 안 판다라고 이야기하면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걸 수용이라고 그래, 그지? 근데 그거를 내가 결정하면 너무 억압적인 그런 행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야. 사업자라 하면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인입니다. 예, 현대건설 이런 데, 그지? 그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지? 예. 그런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용어로. 사업시행자하고 얘는 땅 주인이야. 둘 간에 딜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다른 제3의 국가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 가서 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땅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래, 오케이. 그게 바로 재결이야.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요도 위원회니까 재결이라는
그런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이런 것들은 주로 판단과 관련되는 작용이라서 번복하기 어렵다. 그죠? 재결 내려놓고 잘못됐네. 다시 이러면 좀 웃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부류야.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돼.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위에서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물어봐야지. 김희구 손들어. 네, 그래요. 있나?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은 말이야 스스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있지. 불가정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제소 기간을 지나서 행정의 상대방은 다툴 수 없게 됐어. 그지? 나한테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그 위법한 처분이야. 내가 다투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90일이 지났어. 그럼 못 다투잖아. 그지?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취소해 줘야지. 취소해 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 있지, 그지? 그래요.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지? 취소해 줄 수 있어요. 또, 희구 옆에 여학생.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상대방은 다툴 수 있게 없게?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없다?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죠? 여기 안 썼지만 요런 거 확인에 해당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합격자 발표. 응? 우리 친구가 행정고시 공부하는데 말이야. 한 문제로 틀렸는데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합격자 발표 났어. 불합격이야. 그죠? 이런 건 뭡니까? 번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질의 것이야. 그지? 그런데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상대방은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너 떨어졌어.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투나? 용민이한테 물어보자. 용민아, 네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있잖아. 다툴 수 있겠나 없겠나? 다툴 수 있어야지 되겠지. 다툴 수 있지. 야, 내가 문제가 잘못된 문제의 오류야. 그럼 많이 다투잖아 실제로. 그지? 그래, 다툴 수 있는 거야.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 스스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런 말이야. 그죠? 행정의 상대방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쉽잖아 하경은. 그지? 그래. 나중에 여러분 소송법 배우면 있잖아. 소의 이익이라는 거 배웁니다. 소의 이익. 안 가르쳐줘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지? 소이익이라는 건 뭐겠노? 소송으로서 다툴 만한 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죠? 요 소송을 다투갖고 내가 얻어가는 게 있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 사법시험은 1차를 합격하면 그 1차 유효기간 1년이야. 그치? 알지? 올해 안 붙어도 내년에 붙어도 돼. 2차는. 이 학생이 사법시험을 보는 학생이야. 사법시험 1차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합격하지 못했어. 그런데 한 문제 차이로. 그래서 요 문제 오류에 대해서 있잖아. 다투고자 해. 그지? 그래서 불합격에 대한 취소 처분을 구한단 말이지. 취소 처분을 구하면서 한 문제 여기 잘못됐고 정답은 내가 쓴 게 맞습니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근데 있잖아. 이 사람이 소송이라는 거는 빨리 안 끝나잖아. 그지? 1년이 쭉 지났어요. 그 다음 해 1차를 합격했어. 1차를 합격했어. 그래.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이 판결일이 다가왔어. 자, 1차 합격 후에 판결일이 다가왔어. 그럼 요 판결할 때 판사는 있잖아. 요 취소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이 되겠지, 그지? 취소 소송이 되겠지. 예. 요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잖아. 소이익이 있나 없나? 소이익이 없어요. 그지? 예. 왜냐하면 이미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2차를 또 볼 수 있잖아. 그지? 만약에 요거 취소해 한들 의미가 없지. 원래 2차를 보는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이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지? 예. 시온이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온 게 아니라 하지 말자. 잘 생각이 안 난다. 자, 불가쟁력 했고, 그지? 자, 강제력, 강제력, 자력집행력 이런 거 했지, 그지?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거기 봅시다. 손해전보.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건 이런 거지. 행정의 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한테 그 입은 피해를 다시 복구해주는 방법이야. 그지? 권리구제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면 제일 좋겠지. 그지? 원상회복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전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 그지? 그것을 원상 회복적인 구제가 있고, 그지? 원상 회복적인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있잖아. 돈으로 커버해 주는 걸 손해 전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해를 전보, 돈으로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 그지? 예. 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전자야. 이런 전자 있잖아, 그죠? 돌린다는 말이야. 요거 보라는 거는 뭡니까? 보상의 방법이란 말이지, 그지? 예. 보상으로 돌린다 이런 말이야. 손해를 보상으로 돌린다. 손해를 돈으로 커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전자 돈 전자를 쓰는 거 아니야. 예. 보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준다 이런 말이야, 그지? 어쨌든지 그게 원상 회복의 방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쟁송입니다. 쟁송이라 하면 심판이나 소송을 말하는 거지, 그지?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되돌려 놓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손해전보는 돈으로 하는 건데 있잖아.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손해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있어, 그지? 손해배상은 위법한 작용에 관한 것이고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작용에 관한 것이고, 그지? 요거는 재산권의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그 대상이 되고요. 요거 손해배상은 있잖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직무상 불법행위, 그 다음에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예.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 나중에 언제 배워? 구제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할거? 기속행위 재량행위 합니다. 행정행위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기속행위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이제 행정의 집행이 법에 정해진 대로 이리적이다 이런 말 하지. 이리적이다. 하나의
하나의 의미만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 그지? 이걸 기속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속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의적이다, 그죠? 다의적.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재량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법조문이 말이야 뭐 해야 한다,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뭐로 해석해? 기속행위라고 해석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행위라고 판단한다, 그지? 대개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야. 이건 뭐야? 국어적인 방법에 따른 이해지, 그지? 예, 그래. 근데 이게 언제나 일치하면, 언제나 행정법의 법리와 부합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래. 근데 행정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정법의 법리로서 구상하고 있는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국어적 의미의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지? 또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규정 태도를 선호하겠어요? 이걸 선호하겠나, 이걸 선호하겠나? 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주어가 누구게? 주어가 누구야? 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야, 그지? 해야 한다라는 규정 태도를 선호하겠어요? 할 수 있다는 규정 태도를 선호하겠어요? 할 수 있다라 하지. 왜 해야 된다 안 해주면은 위법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해야 한다보다 해야 한다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훨씬 많고요. 또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한다? 국가는 뭐뭐 한다? 그럼 뭐 어쩌잔 말이야, 그지? 그럴 때는 우리가 뭡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지?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있잖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해석의 방법을 배운다, 그지? 해석의 방법. 첫째, 요건재량설이란 말이 있어요. 요건재량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그 다음에 판단여지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재량설이라는 것은 법문의 요건 부분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법문의 요건 부분. 법문은 있잖아. 법문은, 법문장은 그런 말이야, 그죠? 법문장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는가 하면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맞나? 왜냐하면 법문장은 이런 거잖아. if. 뭐뭐 하면, 그지? 뭐뭐 하면, 땡땡땡땡, 뭐뭐 한다. 그지? 예. 뭐뭐 하면 뭐뭐 한다로 되어 있잖아. if then, 그지? when then, 독일 말로는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뭐 한다고 해당되는 부분이 요건이지, 그지? 뭐뭐 하면이라는 게 요건이지, 그지? 뭐뭐 한다가 효과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견해도 있고요. 여기서 판단하는 견해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지? 그래. 그래서 뭐가 더 쉬운가 하면 효과가 더 쉬운 것부터 합니다. 효과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침익적인 효과가 있고 수익적인 효과가 있지, 그지? 그래서 침익적인 행위의 경우하고 수익적인 경우의 경우 다르단 말이야, 그죠? 수익적인 경우에는 재량이 적합하겠어? 기속이 적합하겠어요? 수익적인 경우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재량이 적합하겠습니까? 기속이 적합하겠습니까? 하나씩만 택할 수 있어. 뭐 수익은 재량이 적합하겠지. 침익은
이건 기속에 적합해, 그지? 나한테 벌을 주고 나를 강제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예. 그럴 때는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나한테 수익을 할 때는 재량을 해도 내가 뭐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쉬워, 땡, 이건 끝났어. 자, 요건재량설은 있잖아. 요건재량설은 요건 부분이 있지. 요건 부분이 중간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하고 최종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르다. 그치? 예. 최종 목적이라 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거야. 공공의 안전. 뭐 이런 거, 그지? 예. 공중의 위생. 뭐. 국가의 안전.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건 최종 목적이지, 그지? 예. 사회의 질서 유지. 뭐 이런 거, 그지? 예. 교통의 안전. 이게 최종 목적이야, 그지? 예. 중간 목적이라는 거는 요거보다 세부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사고가 나고 뭡니까? 교통 질서를 해롭히겠지, 그지? 교통의 안전 이런 건 최종 목적이지. 중앙선을 침범하면 이런 것은 중간 목적이지. 중간 목적은 요거는 있잖아.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말해. 구체적. 요건 최종 목적은 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지. 자, 요건 부분이 있잖아.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대개의 경우 중간 목적이고 그런 말이야, 그지? 또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죠? 자, 어떤 게 재량에 어울릴까? 얘가 재량이야. 얘가 기속이야.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지? 예. 근데 효과재량설 부분하고 요건재량설 부분하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 잘 일치가 안 돼. 그지? 일치가 안 돼. 예.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잖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학설이 아니라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사실. 판단여지설. 판단여지설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요건재량설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요건재량설이 발전해서 판단의 여지설이 됩니다. 판단여지설은 있잖아. 판단여지설은 여기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 재량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런데 추상적인 규정을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확정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정 개념. 추상적인 거는 불확정적이지, 그지?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요건재량설에서는 추상적인 규정은 재량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불확정적인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불확정적인 개념 중에는 있잖아. 대개의 경우는 경험 개념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해. 예. 여기 경험 개념과 가치 개념으로 나눕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자, 이런 거 있어. 국익을 해치는 자는 요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국익을 해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는 입국을 시키지 않겠다. 그지?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는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친단 말이지. 그지? 국익을 해치는 자라는 이런 개념은 대단히 불확정적인 개념이지. 그지? 그런데 해외 인사 중에 우리나라를 늘 욕하고 다니는 인사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가수 이승철이 일본에 입국이 거부됐어. 그죠? 한때. 그 이유는 뭡니까?
독도에 가서 자꾸 뭘 하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국익에 반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한 입국을 거절하는 거지, 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입국을 거절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험담을 자꾸 하는 놈은 국익을 해친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은 대부분 뭐라? 확정 개념이 된단 말이지, 그지? 확정 개념이 된다. 자, 우리 요 앞에 사실은 안 했는데 있잖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자세히 안 했는데, 재량행위는 사법 통제의 대상이 안 돼. 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눌 때 재량행위는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속행위는 당연히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겠지, 그지? 근데 재량행위는 그 재량권을 인정해 준단 말이지, 그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옳다라고 봐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배울 때는 뭡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래 배웠거든. 근데 이것도 정밀하게 시험에 자꾸 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지? 사실 틀린 말이지. 참 맞는 말이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대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지 자유 아니냐.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별개의 문제지, 그지? 그래서 요새는 이런 표현을 더 정확하단 말입니다.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래. 그런데 경험 개념으로서의 불확정 개념은 만약에 국익에 반하는 자를 입국시키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때 경험 개념은 법 개념이 됩니다. 법 개념이라는 것은 있잖아. 사법 통제의 대상이라는 뜻이야, 그죠? 법 개념이 되고 있잖아요. 요거는 다시 판단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 여지가 없다. 재량과 이렇게 재량 기속과 빗대어 보면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판단 여지가 없으니까. 굳이 판단 여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기속 재량을 이렇게 줄긋기를 하면 얘는 어디에 해당이 돼? 기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판단 여지가 없다 이퀄 기속은 아니야. 왜냐하면 판단 여지설에서는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판단 여지의 단계를 구분합니다. 판단 여지는 어디서 작동하는 거야, 그지? 판단 여지는 머리에서 작동하는 거지, 그지? 심리적인 현상이야, 그지? 그런데 재량이나 기속은 뭡니까? 이게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판단 여지설에서는 요거 다 하고 나서 하자. 가치 개념은 있잖아. 이거는 법 개념이 아니고 판단 여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 개념이라는 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채점 같은 거. 시험 채점. 이 어떤 채점이야? 객관식 채점은 해당 안 돼, 그지? 주관식 시험 채점이나 아니면 건무 평정. 건무 평정은 뭐야?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건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를 검정하는 거.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도 대표적인 판단 여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교과서 검정. 검정이야, 증 아니고 검정. 예.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떤 거야?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지?
행정고시 채점을 해보면 있잖아. 내가 매긴 1등하고 B 교수님이 매긴 1등하고 다른 거지, 그지? 충분히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왜? 내가 가치가 다르거든, 그 사람하고는. 그런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나는 옳고 B 교수는 틀리다. 아니거든. 다 옳다는 거지, 그지? 예. A군이 잘했어. 아니야. B군이 잘했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지? 교과서의 검증도 마찬가지야, 그지? 어떤 사람은 왼편으로 쓰여 있는 교과서가 잘 됐다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오른편, 뭐,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그러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지? 아,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옳다 그러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판단 여지설에서는 있잖아. 판단 여지설에서는, 여기서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해요, 구분. 판단 여지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요 재량이라는 것은 발현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판단 여지의 단계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지? 좀 어렵다, 그지, 사실은. 뭐 판단 여지가 없으면 재량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지? 근데 어쨌든지 이 사람들은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합니다. 판례. 우리 판례에서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 안 해요. 그냥 재량이란 말만 써. 재량이란 말만 쓰고, 내용적으로는 판단 여지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기술하면서도 따라서 그런 행위는 재량에 해당하는 바, 이렇게, 그지? 예. 그래서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 빠진 거 좀 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빠진 게 많네. 190페이지 봅니다. 맨 먼저 구별의 상대성 이런 말이 있다, 그죠? 네, 그래요. 구별의 상대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적인 재량행위도 절대적인 기속행위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법규라는 것은 대단히 오묘한 거지, 그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처럼 다양할 수 있잖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규가 한두 마디 말로 규율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행정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기속행위, 완전한 의미의 재량행위는 설정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재량에는 있잖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이 있어. 이건 뭐야? 자유재량은 기속재량은, 재량하고 기속하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지? 재량을 누리되 법규적인 기속을 받는 재량이라는 말이지. 그지? 그래요. 개념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거 하나 안 했네. 자, 재량은 사법 통제 대상은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사법 통제라는 말은 있잖아. 사법 통제 대상이라는 말은 위법성 심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량에 대해서는 또는 위법 판단은 안 된다. 그지? 그렇지만 뭘 판단할 수 있어요? 부당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위법 판단할 수 없지만 부당에 대한 판단할 수, 부당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 예? 우리가 위법성 심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합법성 심사라고 말합니다. 그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부당에 대한 판단은 합목적성 판단이라 그래. 행정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지? 쉽게 말하면 부당이라는 건 뭡니까? 합리성 판단이야. 그 합리적인 결정이냐 말이지, 그지?
합법성 판단, 합목적성 판단, 뭐 이렇게 말하죠. 선택 재량과 부당하게 판단되면 부당하게 판단되면 그래. 잘 질문했어. 요거는 있잖아.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심의 대상이 돼. 예. 행심은 부당도 판단할 수 있고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부당도 할 수 있고 부당도 판단할 수 있고 위법도 판단할 수 있어요. 행심은. 그런데 행정소송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위법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량 행위일지라도 부당하다게 여겨지는 것은 행정심판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선택재량과 결정재량. 선택재량이라는 건 OX야, 그지? 할지 말지를 택하는 거고요. 결정재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지? 그래, 그 개념이니까. 그 다음, 재량행위와 기숙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이게 아까 한 거야, 그죠? 첫 번째, 행정소송. 재량행위는 부당의 문제가 생길 뿐 위법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그지? 그러나 뭐의 대상은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은 된다. 그지? 심판의 대상은 됩니다. 그지? 부과는 좀 이따가 할게. 공권의 성립. 공권 성립의 3요소 우리 했나 옛날에, 그죠? 공권 성립의 3요소 맨 처음에 뭡니까? 강행법규의 존재. 두 번째 뭐 했어요? 뭐있어? 사익보호성. 그죠? 세 번째는 의사력의 존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 근데 공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뭐 하고 올립니까? 강행법규. 그럼 뭐야 이게? 재량행위,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를 하고요. 올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권의 성립은 있잖아.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권이 생기기 어렵다. 그죠? 불가변력. 불가변력은 어떤 거라 그랬어? 일정한 행정행위는 고도의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 행정 스스로도 그것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가 불가변력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불가변력은 뭐하고 올리는 거야? 기속행위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부관할게, 부관.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부관이 나오는데, 부관 배웠나? 민법 배우는 학생들은 배웠겠지. 안 배우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부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합니다. 부관 또 나와. 부관할 때 부자 이랬습니다. 이거 뭔 부자야? 덧붙인다 이런 말이야, 그죠? 부속고등학교, 부속병원 할 때 그 부자입니다, 그죠? 관. 이랬습니다, 그죠? 관. 예, 그래서 부관이야, 그죠? 부관. 요 관은 있지.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요건 덧붙는, 그지? 그래서 덧은 시옷인가? 덧붙다 할 때? 예, 그래. 덧붙는 의사 표시를 부관이라 그럽니다. 그지? 예, 그래. 덧붙는 의사 표시. 그지? 우리 영어 시간에 있잖아. 영어 시간에 주절이라는 거 배웁니까? 주절? 그지? 주절. 배웠잖아, 이런 거. 주절하고 또 뭐가 있어요? 종속절이라는 게 있지, 그죠? 종속절. 예. 요 종속절이 바로 뭐야? 이 부관이야. 예. 주절은 주된 의사표시. 종속절은 덧붙는 의사표시거든. 그지? 예. 종속절의 대표 선수가 뭡니까? 우리 영어 시간에 보면. 종속절의 대표 선수가 뭐야? 조건절이야, 조건절. 조건절. 그지?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예.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데이트를 할 거야. 이런 거 하잖아. 영어로 해보잖아. 그지? 예. 거기 해당되는 부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조건이야. 조건. 조건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조건 말고 또 뭐가 있나? 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배울 때 배우자. 왜냐면 다 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래요. 가을이 오면, 진표야, 가을이 오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가을이 오면. 기한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죠? 요거는 기한 그럴 때는, 요 기는 기간 그럴 때 기자를 쓰고요. 요거는 한정한다 그럴 때 한자를 씁니다. 예? 요건 뭡니까? 기간을 한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 가을이 오면은 조건이게, 기한이게. 다시. 진표가 결혼을 하면은 조건이게, 기한이게. 조건이야.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구나, 그죠? 안 할 수도 있으면 조건이야. 나는 죽어도 결혼한다 그러면 기한이야, 그거는. 이건 뭡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시간의 문제일 뿐. 가을이 오면은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이야. 가을이 안 오진 않습니다. 짧지만. 요즘은 봄과 가을은 없어졌어, 그지? 겨울, 그리고 짧은 봄, 2주? 여름. 또 짧은 가을, 겨울. 그지? 그래. 지구온난화 현상이야, 그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이나 기한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부관.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는 뭡니까? 주된 의사 표시야. 그죠?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거를 우리는 부관이라고 말합니다. 그지? 실제로 부관은 많이 쓰게 안 쓰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있잖아. 법이라는 건 대단히 경직적이지, 그지? 법을 좀 플렉시블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계약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부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걸 더 많이 쓰는가 하면 부관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계약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계약을 뭔가 한다는 거는. 그래. 끝내라 이거야. 한 시간이 됐다는 뜻이구나, 그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놀다가 수업하면 힘들어, 그지? 힘들어. 나도 힘들어. 시험 끝나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좀 놀았습니까? 응? 뭐 했노, 소영이? 시험 끝나고. 응? 다른 일 했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관은 있잖아. 기속행위하고 친하겠나? 재량행위하고 친하겠나? 너무한다. 뭐 이게 부관이 어떻게 기속행위랑 친할 수 있니? 생각해봐라, 이 자식아.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부관이라는 거는 이거 봐. 허가한다야, 허가한다, 그자? 허가한다인데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행정의 행위로서 허가한다까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법규에 있는 거야. 법규에 있는데 법규에 있는 대로 무조건 그냥 허가만 해야 돼. 이 기속행위야. 그지? 그런데 허가에다 뭘 자꾸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재량행위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부관은.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속행위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침투할 여지가 없어. 그지? 근데 재량행위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관은 뭐랑 친하다? 뭐랑 친해? 재량행위랑 친해. 그지? 재량행위랑 친하다는 말은 개념적으로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쉽다는 말이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못 붙인다 이런 건 아니야. 뭘 검지하면서, 검지는 대표적인 기속행위거든. 검지하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개념상 말이야. 개념상 부관이라는 것은 재량과 더 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의 기준 다 했어. 자, 구별의 기준 쉬운데 뭐가 좀 어려웠어? 판단 여지 부분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있잖아.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봅니다. 반드시 읽어보라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이야. 주간 시험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예. 하긴 뭐 또 쉽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어려웠다 그래야지 뭐 쉬웠습니다. 그럼 어이 건방진 놈 더럽게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실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안 냈고요. 주관식도 되도록이면 유리하게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쓰면 무조건 맞다 해주는 거야, 막, 그지? 자, 재량의 한계 합니다. 재량의 한계. 요금하고 맞출게. 재량의 한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한계가 있고요. 내적 한계, 외적 한계가 있어요. 내적 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내적 한계라는 것은 재량, 권한, 범위, 내 이런 말이지, 그지? 재량, 권한, 범위, 내. 재량, 권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한계를 한 거야, 그죠? 요거는 외적 한계는 재량,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지? 예컨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내적 한계는 법 일반 원칙 위반을 말합니다. 법 일반 원칙 위반. 법 일반 원칙 위반을 말합니다. 법 일반 원칙이 어떤 게 있노? 법 일반 원칙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야, 그죠? 근데 재량은 주로 얘네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 그죠? 특히 뭐가 많이 적용이 돼? 재량할 때는 비례 평등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걸 말해. 어쨌든 지 권한 범위 내에서 다투는 거야. 외적 관계는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 담이 있잖아. 그죠? 담을 넘는 걸 뭐라 그러노? 담을 넘는 거를 한자로. 뭐 한다고? 월담이라고 합니까? 한자어로. 한자어로 월담이라고 하진 않을 거야, 아마. 그거는 니네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고. 월은 맞습니다, 월. 6월이라 그럽니다. 6월. 재량을 6월 한다 그래. 6월. 같은 말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탈이라 그럽니다. 일탈. 일탈. 담을 넘는 건 6월이야. 한계를 넘었다 이런 말이야. 한계를 넘는 걸 6월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용이라고 말합니다. 남용. 그래서 똔똔똔. 최종적으로 재량의 한계는 뭐냐 하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을 재량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지? 그래.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요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땡땡땡땡땡땡 사유를 쭉 쓰고 이런 경우는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탈 또는 남용이 항상 같이 갑니다. 판례에서는. 그래. 문제. 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 권한자입니다. 재량 권한자야. 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재량의 불행사. 재량의 불행사도 재량의 한계에 해당된다. OX. 전통적인 견해는 있잖아. 재량의 한계에 대해서 2분론과 3분론이 있습니다. 2분론은 일탈 또는 한계, 3분론은 일탈, 남용, and 불행사. 그죠? 일탈, 남용, 오아야 엔드가 아니라 일탈 또는 남용 또는 불행사를 3분론이라고 말합니다. 2분론은 남용
또는 일탈 또는 남용이야. 그죠? 불행사는 그러면 사실은 어디에 해당되겠나? 굳이 따지면 일탈에 해당되나 남용에 해당이 되나? 남용에 해당됩니다. 행사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있잖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렵습니다.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게 재량일 것 같잖아. 그죠?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재량이다. OX. 틀리단 말이야. 그죠?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재량의 행사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예. 근데 실제로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재량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량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 문제야. 어떤 행위를 했는데 말이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를 재량의 불행사라고 말합니다. 그지? 예. 그래서 뭔가 했기 때문에 얘가 재량을 행사한 건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지?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땡땡 국립대학에서 있었던 교수 임용 사례인데 국립대학 사례니까 행정법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땡땡 국립대학이야. 이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임용하는 데 있잖아. 이 교수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와. 어? 계속. 우리나라는 참 투사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 뭐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지. 투사해. 저놈이 나쁜 놈이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장관 뽑을 때하고 똑같아. 교수 뽑을 때도 막 그리 투사한 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지?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가지고 총장이 다시 재량적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100% 무조건 수용해서 총장이 처분했어. 판결 내용이 그래. 그래서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뭐 가감을 하든지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불행사다. 이렇게 해서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 내렸어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지. 총장 자기 생각에는 인사위원회 생각이 100% 옳다. 자기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법원은 그래 보지 않았단 말이지. 그죠? 인사위원회가 한쪽으로 좀 편파적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왜 너 그에 대해서 말이야 전혀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느냐 이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